(2026년 2월 21일) 이청훈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을 할 능력과 실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항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떠서 서해에서 작전을 훈련을 하면서 중국 공군기들과 서해에서 대치했다. 이걸 일방적으로 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미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안규백과 이재명은 이걸 읽어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저것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에 5이다, 6이다, 7이다,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안규백은 대한민국 군대가 핵은 없지만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이거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1등만 살아남고 2등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재명 정권 안규백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있어.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미군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데 우리는 대응을 안 하려고 그래. 주한미군은 군산하고 오산에 F-16기지만 있습니다. F-16은 미 공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는 전투기죠. 미 공군에서는 제일 좋은 게 F-22, F-36. F-36과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타격력은 좋은 게 F-15. 그 다음에 F-16입니다. 미국은 최전방에는 약한 전투기를 보내요. 우리도 육군 같은 경우 제일 전방에는 소총수 보내고 그 다음에 기관총, 그 다음에 포, 그 다음 미사일. 중요한 무기일수록 뒤로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 공군이 약하니까 중국 공군이 때려버린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차지해갖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 공군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중국이 한국 공군을 차지해서 그 전투기로 미국을 때리면 골치 아프거든. 우리나라는 F-16도 있지만 F-15도 있고 F-35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프랑스는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마지노선을 쳤지만은 독일하고 국경에는 마지노선 방어선을 쳤어요. 그런데 그 베네룩스 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죠. 거기에는 그 세 나라가 있으니까 그쪽은 마지노선을 안 쳤어. 그런데 바로 그 벨기에의 아르덴느 숲을 통해서 독일군이 들어오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한 작전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그때 영국군이 저항을 하다가 안 되니까 덴케르크에서 철수합니다. 그때 프랑스군도 같이 철수하죠. 그러면서 어떤 걸 하느냐. 자, 프랑스가 독일 수중에 들어가면 프랑스 해군의 강력한 배들을 갖고 영국을 칠 거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 함대를 다 격침시키고 철수합니다. 육군이나 이런 거는 배가 없으면 못 건너오고 그때는 항공기가 제한돼 있으니까 배를 다 격침시키고 갑니다. 즉 이게 전쟁의 냉정함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딱 붙는다고 할 때 한국이 어정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편은 안 들어. 그럼 이게 잘못해서 중국이 먹거나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제거합니다. 이재명을 제거하고 안규백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위기 상황으로 갈수록 흑백 논리에 따라서 선을 분명히 택해야 돼요.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딸랑이가 됐는데 그가 그렇게 걸고 총선을 하니까 압승을 합니다. 그게 일본이 살 길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권은 그 조선 말기의 고종처럼 어정쩡하게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하다가 나라 말아먹었죠. 이게 자주외교라고 생각하는데 실용외교, 천만의 말씀. 그게 편안한 시절에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첨예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때립니다. 때릴 때 주한미 공군,
육군은 뭐 그렇다 치고 공군이 중국의 베이징을 때릴 거면 그때 한국이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한국을 박살내요. 어정쩡한 저건 필요가 없거든. 어정쩡한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수많은 스파이들이 한국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 우리나라 국민의 5%쯤 되죠. 그중에 중국인들이 주한미 공군기지를 어떻게 염탐하고 정보를 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합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편들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니까 그전까지 중립인이 뭐냐 하고 떠들던 스웨덴, 핀란드까지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잖아요. 이재명 같은 안규백 같은 노선 갖고 하면 대한민국 말아먹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PURR에 어떤 시기든지 참여하면 보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은 굴복할 거예요. 우린 관심 없어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쑥 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이 바보가 되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전투기들이 서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다 빠졌는데 이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항의하는 거는요. 한국이 바보가 되라는 뜻이에요. 흑백 논리로 딱 갈 때 흑이냐 백이냐 택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병신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인데 러시아가 이재명 정권을 쪼달아보고 있고 이미 쪼달아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니들 뭐라 그러면 예 하는 척하고 국방비 올리라 그러면 올리는 척하고 사실은 다른 짓 하는구나 하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당하는 건 난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와 국민들이 당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한 거를 대통령 업무가 아니다, 월권이다 하면서 한 방 먹였죠. 이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지금 나오는 많은 분석을 보게 되면 쥐기현 판사나 또 그전에 한덕수 총리 유죄를 때렸던 그런 판사들이 판세가 싹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실 이번에 그 계엄령 자체가 내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죠. 이번에 쥐기현 판사 판결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분석을 하면서 야 정말 힘들게 논리 만들었구나 어거지로. 내란했는데 무기징역 때리는 판사가 어딨어. 내란이면 죽여야지. 무조건 사형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억지로. 근데 이게 뭐냐. 지금 분석은 뭔가 하면 조이대를 비롯한 사법부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법원이 결정을 한 거다. 맞춰주자.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안 맞춰주면은 바로 사법개혁이니 뭐니 해서 입법권을 이용해서 대법관들이고 재판 소원자 그러지 않으면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또 2심, 3심 시간 끌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고 보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비거입니다. 제가 사법부 카르텔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법원은요 얄짤없습니다. 연방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가 들어와도 이거는 날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전 세계의 10% 무조건 150일 동안 먹이는 거 때리겠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불확실시대로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각 나라에 대해서 상호관세 막 매기겠다 할 때 세계가 쫄았죠. 그래서 막 환율도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15% 받고 쭉 정리되니까 다운됐는데 미국 법원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흔들면 또 세상은 흑백 논리로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편을 들겠다라고 해놓고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 항의를 하는 안규백 같은 장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압박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이자들은 수상하거나 하면서 우리 전체가 단체 개입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주 위기가 되면 이 회색 분자들은 제거가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6.25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은 우리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게 인권 유린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지언정 그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엄청난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합니다. 한국이 어정쩡하게 있을수록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닭가이치처럼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안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한미군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이 강국인데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5등이든 2등이든 7등이든 10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쫙 빠져갖고 정보 안 주거나 압박 넣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때려버리면 우리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있을 때 세계 5위, 6위, 7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보를 못 읽고 지금 뭐 이재명 장관 3군 사관학교 졸업식장 가서 머리 척척 넘기고 뭐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겠지만 생도들이 쫙 모자 던지고 하니까 흐뭇하고 좋아하는데 이 자식들 내가 기합 주니까 꼼짝도 못하지 그러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역정짓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일단은 이란을 집중할 것 같아요. 지금 항공모함 2척 전단을 가면서 하메네이 제거까지 압박을 넣습니다. 지금 이란은 이제 많이 흔들어놨기 때문에 더 쉽죠.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굉장히 쪼는 건 김정은이래요. 김정은은 점점 더 자기랑 상호안보조약 맺은 푸틴한테 매달릴 거고 푸틴은 그럴수록 이재명한테 압박을 넣고 그다음에 역시 또 신진핑도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럴 때 친민 노선을 명확하게 목하는 이재명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안보라는 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하게 되고 몇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권이 들어서서 주가가 오르니까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주가 오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잘 된 게 없어요. 제가 아는 몇몇 공공기업, 주요 기업 사장도 아직 임명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산림청장을 날렸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재판을 5개를 멈추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가 잘나 산림청장을 날려. 날리면 자기도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이번에 쥐기현 부장이 억지로 윤석열을 유죄를 때리다 보니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재명도 수사를 해야 돼. 왜 하던 거 재판 받아야 된다고. 왜 함부로 세워? 왜 그런 식으로 판사들이 해석 개헌을 하고 마구 갑니까? 지금 이제 조희대 사법부가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유죄를 주자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가능성을 딱 보시면서 조희대도 의심해야 됩니다. 미국 대법관 같지가 않아요. 거기도 정치적이야. 계속 압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힘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폼 잡게 하려고 산림청장 술 먹고 운전했다고 잘렸는데 전과자로 따지면 음주운전 첫 번째 전과자는 이재명이고 그는 더 많은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나마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실물 경제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스스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니까 잘 사는 거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안 좋아.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냉전이 싹 지금 러시아도 우리를 압박할 정도로 중국도 압박이 세게 가는데 여기서 중간자 회색지대 들어가 이건 죽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을 안규백을 상당히 의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